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요즘 엔비디아 주주분들의 고민이 깊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가가 요즘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이죠. AI나 자율주행 등 4차 산업에 필수로 할 수 있는 GPU 시장의 압도적 1위 기업인데 이런 불장에서 소외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다가 빅딜이라고 할 수 있는 ARM 인수까지 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웠는데도 말이죠. 물론 올해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고 이에 엔비디아 실적이 탄력을 받으면서 정말 숨가쁘게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세는 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장에서 엔비디아가 안 오르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일부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해서 최근 엔비디아를 매도하고 다시 핫해진 테슬라와 요즘 계속 핫한 중국 전기차 3인방 그리고 팔란티어와 같이 올해 IPO했던 라이징 스타 종목들로 넘어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엔비디아의 답답한 주가 흐름의 원인을 묻는 분들이 많아졌죠. 저 역시 엔비디아의 투자자로서 이번 기회에 엔비디아 주가만 안 오르는 이유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 등을 제 나름의 생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엔비디아의 부진한 주가로 매도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최근 분기 실적을 살펴봐야겠죠. 마침 11월 중순에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을 보면서 엔비디아 주가 하락의 원인이 있었나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는 회계 기준이 약간 특별해서 이번 3분기 기간이 20년 8월부터 20년 10월까지입니다. 그리고 회계 연도도 21년이죠. 저는 영상에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20년 3분기로 언급하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조정받는 것과는 다르게 이번 3분기 엔비디아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 발표였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반도체 업계 대세임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매출은 4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 전분기 대비로는 22% 상승했으며 조정 EPS도 2.91달러로 전년 대비 63%, 전분기 대비 33%나 상승했습니다. 전년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시장 기대치마저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7%, 조정 EPS는 13% 상회하면서 4차 산업시대 대세 종목임을 입이 아닌 실적으로 보여줬죠. 이처럼 미칠 듯한 성장률과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적 발표날 주가가 빠지고 계속 못 올라가니 엔비디아 투자자분들은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실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늘 그랬듯이 엔비디아의 게이밍 사업부와 데이터 센터 사업부가 이번에도 멱살 캐리했습니다. 다만 이번 분기는 지난 분기와는 다르게 다시 게이밍 부문이 더 큰 매출 비중을 기록한 것이 포인트죠. 게이밍 매출은 2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 전분기 대비 37% 성장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신제품인 RTX 30 시리즈 출시 효과와 닌텐도 스위치 판매 호조가 이어지면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직접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RTX 30 시리즈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이처럼 신제품이 예상했던 대로 대박을 치고 있고 닌텐도 스위치도 계속 잘 팔리고 있고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인 지포스 나우도 구독자 수가 7개월 만에 2배 늘어난 5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 앞으로도 엔비디아 게이밍 사업부의 미래가 매우 밝아 보입니다. 혹시 지포스 나우 이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리얼 후기를 들어보고 싶긴 한데 구독자분들 중에서 지포스 나우 이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튼 게이밍 관련 비즈니스의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조성되고 GPU 자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 엔비디아 매출 비중 1위를 다시 게이밍 사업부가 가져왔습니다. 지난 분기 최초로 매출 비중 1위 자리를 차지했던 데이터 센터는 매출 비중이 45.3%에서 40.2%로 확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투톱답게 데이터 센터도 엄청났습니다. 매출 비중이 다시 2위로 떨어지긴 했지만 전년 대비 성장률이 미쳤죠. 분기 매출 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2%, 전분기 대비 8%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미친 성장률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 센터 분기 최대 매출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밝힌 실적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에이백 플랫폼과 멜라녹스 네트워크 솔루션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알리바바 등
굵직굵직한 고객사들의 훈련 및 추론형 AI의 적용이 확산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리스트에 한국의 네이버도 보이네요. 또한 전 세계 슈퍼컴퓨터의 70% 정도의 엔비디아의 GPU와 네트워크 솔루션을 공급했다고 하니 4차 산업시대 엔비디아의 독주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엔비디아보다 앞서서 실적을 발표한 인텔의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7% 감소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역시 데이터 센터 매출이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은 우려와는 다르게 고성장을 이뤄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잘 인수했다고 평가받는 멜라녹스가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중국의 선구매 효과로 3분기에 전년 대비 무려 80%의 고성장을 기록한 덕분에 엔비디아는 인텔과는 다르게 데이터 센터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역시 되는 놈은 뭐래도 됩니다. 이렇게나 깔끔한 실적을 보여주는 엔비디아인데 주가는 왜 이리 지지부진할까요? 심지어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실적 발표날 주가는 떨어졌었죠. 이미 오를 만큼 올라서 더 이상 오를 만한 건덕지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근 1년간 약 145% 이상 오르긴 했지만 돈을 못 버는 종목들도 200%는 기본으로 오르는 요즘 장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횡보하니 답답하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엔비디아 주가가 이런 불장에서 소외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한 가지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엔비디아 주가에 가장 큰 태클을 거는 요소는 데이터 센터 성장 둔화 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주가는 GPU보다는 데이터 센터 실적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폭풍 성장할 때 클라우드 사업부의 실적이 중요했던 것처럼요. 실제로 100%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과 엔비디아 주가는 나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가 엔비디아의 핵심 비즈니스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엔비디아 이퀄 GPU였죠. 하지만 4차 산업이 앞당겨지면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폭발한 것입니다. 지난 분기 처음으로 게이밍 사업부가 매출 비중 1위를 내줄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 매출 추세에 엔비디아 주가가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게이밍 GPU가 잘 팔리는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주가라는 것이 기대감을 먹고 자라다 보니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에 시장이 더 크게 반응해주는 것이죠. 엔비디아의 4가지 비즈니스 중 3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53%로 압도적인 것만 봐도 엔비디아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데이터 센터에 반응한다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바로 어닝콜이죠.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 나온 질문의 대다수가 데이터 센터와 멜라녹스 관련 질문인 것을 보면 시장에서 엔비디아 주가의 핵심 요인으로 데이터 센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튼 이런 상황인데 엔비디아는 4분기 가이던스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분기 대비 빠질 것을 언급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직접적인 엔비디아 주가 하락의 트리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4분기에는 화웨이가 선발주했던 물량만큼의 매출이 빠질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매출은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게 팩트일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와 AI 시장의 파이가 지금도 계속 커지는 중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엔비디아의 미래는 아직도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SMC도 화웨이 물량을 손절했지만 큰 영향이 없었던 것처럼 엔비디아도 이미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지금같이 애매하게 안 오를 때가 줍줍할 수 있는 찬스라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시장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죠. 엔비디아 주가가 횡보하는 두 번째 이유는 게이밍 매출 비중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냐 싶겠지만 엔비디아 주식에 오랜 기간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2018년 말부터 쭉쭉 떨어져서 빌빌대던 엔비디아 주식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붐이 일어나면서 가상화폐 최고를 위해 GPU 수요가 미친듯이 증가했었죠.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떡락을 하면서 BU 수요도 사라졌고 그 결과 엔비디아 주가도 폭락 후 긴 횡보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찍으면서 다시 시장은 가상화폐 채굴 수요가 폭발했고 이게 엔비디아 신제품 공급 부족 현상을 야기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거품이 아니라 하나의 자산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한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지난번처럼 또다시 가격이 폭락한다면 역사가 반복되듯이 GPU 수요도 줄어들고 엔비디아의 실적도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즉, GPU 판매 급증이 일시적인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시장에 깔려 있는 것이죠. 과연 이번에는 다를지 아니면 2018년 말의 재현일지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비트코인에 조금 투자해볼까 마음먹자마자 떡락하는 거 보니 저도 인간 지표인가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게이밍 사업부의 매출이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코로나가 야기한 게임 취미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게임 시장 자체가 커졌죠. 이와 동시에 게임들의 스펙이 점점 더 올라가면서 더욱 좋은 GPU가 필요해지는 만큼 지속적인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뿐만이 아니라 AI나 자율주행 등 GPU가 쓰일 때는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그 수에는 단연 압도적 1위인 엔비디아가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횡보하는 세 번째 이유는 현금 흐름이 나빠졌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는 끊임없는 R&D 투자와 ARM 인수로 큰 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 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FCF는 전년 대비 각각 22%, 48% 감소해버렸죠. 거기다가 ARM 인수 비용도 마련을 해야 하는데 현금이 빠지다 보니 이 부분을 투자자들이 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ARM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는 필연적일 것 같은데 아마 이때가 주식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튼 ARM 인수는 변수가 너무 많으니 논외로 치고 현재 현금 흐름이 나빠진 상황 자체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매출 채권이 증가했고 재고 자산이 증가했고 현금 비용 증가가 원인이기 때문이죠. 아마 이런 현상은 신제품의 폭발적인 판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큰 만큼 단순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빠졌다고 엔비디아 재무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인 FCF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위한 카펙스 지출이 역대급으로 커지면서 FCF가 더 감소한 곳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GPU 1이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본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지난 엔비디아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R&D 비용도 꾸준히 쓰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기술력 측면에서 GPU 2인 AMD에게 기술력으로 따라잡히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R&D 비용을 많이 쓴다고 무조건 기술력이 앞서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인텔처럼 뒤처지지는 않겠죠. 결론입니다. 이처럼 미래가 기대되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횡보는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엔비디아를 투자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조금씩 추매를 하고 있죠. 하지만 매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문송한 서대리라 이런 첨단 기술 쪽 기업에 투자할 때는 이상하게 쫄리는 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라는 것과 R&D 비용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제품 반응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기업이 앞으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갈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쫄보 캐릭터이기까지 해서 큰 비중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당장 이번 엔비디아의 DPU만 해도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쓰일지,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을 줄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의도대로 DPU가 시장에서 먹힐지 저는 감이 잘 안 옵니다. 장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려도 걱정 없는 종목들에 투자하고 있어야 흔들리는 주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요즘 엔비디아와 같은 첨단 기술주는 제 마음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처분을 하고 아예 저에게 맞는 다른 종목들에 집중을 하던지 아니면 반도체 자체의 성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반도체 ETF로 포트폴리오를 채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엔비디아 투자 포인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